사우디의 도심을 관통한 한국 기술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사우디의 여성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여성들은 기름보다 값진 보물이라며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 리야드 출신의 레일라 알자이드입니다. 리야드에서 로즈 오브 아라비아라는 프리미엄 화장품 부티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우디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죠. 사람들은 사우디 여성하면 검은 아바야와 히잡 속에 가려진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고는 화장이나 미용에 관심이 없을 거라 단정 짓죠. 그건 사우디 여성들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사실 사우디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은 남다릅니다. 겉으로는 전통 의상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누구보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패션에 관심이 많죠.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열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뷰티 콘텐츠를 찾아보는 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제 화장품 부티크도 날로 성장해 가고 있었죠. 저희 부티크에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화장품만 취급했습니다.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의 화장품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죠. 프랑스 화장품이 최고라고 여겼던 제 편견은 어느 날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화장품 때문이었죠. 저의 무관심으로 시작된 어느 박람회장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신념처럼 여겼던 제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명품 화장품이 최고인 줄 알았던 제가 한국을 만나면서 내면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레일라, 내 피부는 사막의 진주처럼 빛나는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우디의 거대 석유 기업을 이끄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특권층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왕실과 가까운 집안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어요. 15살 생일에 받은 첫 프랑스 명품 화장품 세트를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 우아한 패키지를 열어 크림을 바르며 느꼈던 특별함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저는 화장품이 단순한 아름다움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감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17살이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파리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화장품과 뷰티 산업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석유 산업을 물려받길 바라셨던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아버지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실망감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요. 화장품이라고? 알자이드 가문의 딸이 립스틱을 팔겠다고? 레일라,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왔어. 내가 물려받을 것은 화장품 가게가 아니라 석유 제국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화장품 산업을 피상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 저는 화장품에 대한 제 고집으로 맞섰죠. 6개월간의 냉전과 같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전환점은 제 18번째 생일에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에 동행하자고 제안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세계를 보았어요. 차가운 회의실, 끝없는 수치와 전망에 대한 논의, 그리고 회색 양복을 입은 남성들 사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여성들. 마지막 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땠어, 레일라? 이게 너의 미래 모습이란다. 마음에 들었니?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버지가 이룩하신 모든 것을 존경해요. 하지만 이건 제 열정이 아니에요. 저를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할 일이 아니에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는 제게 석유 산업을 물려주겠다는 꿈을 포기하셨습니다. 마침내 화장품에 대한 제 열정을 존중해 주셨고 결국 19살의 저는 파리로 떠났어요. 소르본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면서 틈틈이
프랑스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파리에서의 5년은 제게 화장품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화장품의 우아함과 전통, 장인 정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견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죠. 진정한 럭셔리 화장품은 프랑스에서만 만들어진다. 파리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리야드 최고급 지역에 로즈 오브 아라비아를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인테리어와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이곳은 사우디 왕족과 상류층 여성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명품 화장품만을 취급했습니다. 각 제품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죠. 제 부티크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사우디 상류층 여성들의 사교 장소로 자리 잡았어요. 레일라의 추천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제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보며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 확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부티크를 연 지 2년쯤 되었을 때 고객들의 미묘한 불만의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레일라, 이 크림 정말 좋은 거 맞아요? 하루에 3번씩 발라도 피부가 너무 건조하네요. 제품 가격에 불만이라기보다는 금방 떨어져서 자주 사게 되는데 그게 의도한 상술이냐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피드백을 개인적인 피부 문제나 사용법의 차이로 치부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불만이 계속 들려오자 저도 점차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알고 있었어요. 유럽의 화장품들이 사우디의 극도로 건조하고 더운 기후에 완벽하게 적합하지 않다는 걸요. 사우디는 여름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습도는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개발된 제품들은 이런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죠. 제 고객들은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사용해야 했고 덕분에 매출은 증가했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밤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최고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프랑스 화장품 이외에 다른 나라 화장품을 고려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화장품 세계에서 프랑스 제품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화장품 박람회 초청장을 받았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고 네트워킹을 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들어봤어도 화장품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시 사우디에서도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BTS의 음악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였고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하지만 화장품에 관해서는 한국이 주목할 만한 국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람회 첫날 저는 익숙한 유럽 브랜드들의 부스만 둘러봤어요. 새로운 제품 라인들을 살펴보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대화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둘째 날 우연히 박람회장 한쪽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두 눈은 휘둥그레졌고 발길은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 화장품 부스들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시트 마스크라는 것을 처음 접했어요. 얇은 천에 에센스를 듬뿍 담근 마스크였는데 부스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죠.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10분만 붙이고 있으면 피부가 확 달라질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체험에 참여했어요. 10분 후 거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촉촉하고 생기 있게 변해 있었거든요. 게다가 부스 직원의 권유로 손등에 발라본 에센스 제품의 수분감도 놀라웠어요. 이 제품이 뭐죠? 수분감이 정말 놀라워요. 부스 담당자 김아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화장품은 다양한 기후 조건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이 라인은 보습에 최적화된 제품들이에요. 그녀는 제 복장을 흘깃 보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수분 공급을 제공한답니다. 사막 기후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받아온 샘플들로 시도해봤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뭔데 이렇게 촉촉하지? 마치 사막에 비가 내린 것처럼 제 피부는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촉촉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 화장품 부스들만 집중적으로 방문했어요. 다양한 브랜드의 샘플을 모으고 담당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 화장품 산업의 철학과 기술력에 점점 더 감탄했죠.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연구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 타입과 기후 조건에 맞춘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시아 여러 국가로 수출하다 보니 다양한 기후와 피부 타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요. 특히 중동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저희의 새로운 연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충격은 가격이었어요. 이 제품들의 가격대가 정말 이 정도인가요? 같은 효과를 내는 프랑스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효과적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도 세련된 패키징과 사용자 경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제품의 효과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화려한 마케팅보다 실질적인 결과에 투자하죠. 고객이 효과를 체감하면 자연스럽게 재구매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철학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동안 프랑스 명품에 집중한 나머지 제가 간과한 것들에 대해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 한국화장품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뷰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K-뷰티는 한류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K-팝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완벽한 피부와 메이크업이 전 세계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했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에서도 이미 그 변화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부티크에 오는 젊은 고객들 중에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멤버들처럼 보이고 싶다며 화장품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었거든요. 사우디의 전통의 강렬하고 진한 화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메이크업이었죠. 세미나 발표자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SNS와 유튜브를 통해 K-뷰티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단계 스킨케어 루틴이나 글래스 스킨 같은 한국의 뷰티 트렌드는 이제 글로벌 현상이 되었다고 했죠. 세미나에서는 한국 화장품의 혁신성에 대해서도 다뤘어요.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 시트 마스크와 같이 이제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표준이 된 많은 제품들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연구 개발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투자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원료와 제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죠. 이 세미나를 통해 저는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탄탄한 연구와 혁신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현상임을 깨달았어요. 박람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화장품협회의 초청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 회사 두 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방문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견 화장품 기업인 네이처리 퍼블릭이었어요. 서울 근교에 위치한 그들의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저희의 클린룸입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99.9% 차단하고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공간이에요. 안내를 맡은 박지민 연구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직원들은 마치 우주 비행사처럼 특수 방진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화장품을 단순한 제품이 아닌 피부 과학으로 접근합니다. 이 연구실에서는 매일 새로운 성분과 제형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연구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피부 임상 테스트 센터였어요. 다양한 피부 타입과 기후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장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사막 기후 피부 반응 테스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같은 극도로 건조한 기후에서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기 위한 거예요.
3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시장을 타겟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품만 만드는 것과 달리 이 한국 기업은 특정 지역의 기후와 피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 동안에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팔이 정확한 동작으로 원료를 혼합하고 첨단 기계가 미세한 양까지 완벽하게 측정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제어됩니다. 품질 관리 카메라가 미세한 결함도 놓치지 않고 감지해내죠. 저희는 99.9%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생산 책임자인 김태현 부장의 설명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프랑스의 화장품 제조 시설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동화와 정밀함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코스맥스라는 제조업체였습니다. 이 회사는 OEM과 ODM 방식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전 세계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실 유럽과 미국의 몇몇 유명 브랜드 제품도 저희가 생산하고 있어요. 물론 계약상 구체적인 브랜드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동안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만 최고급 화장품이 만들어진다고 믿어왔던 제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코스맥스의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분 라이브러리와 함께 천연 원료 연구실이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 전통 원료부터 세계 각국의 희귀 식물까지 연구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사막 식물들에 관심이 많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 사우디의 사막 장미 추출물로 개발 중인 신제품 라인이 있습니다. 연구소장 박영주 박사가 컴퓨터 화면에 보여준 데이터는 정교하고 과학적이었어요. 유효 성분의 침투도와 보습 지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다른 제품들과 비교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50도의 고온과 10% 미만의 습도에서도 24시간 이상 보습력을 유지합니다. 특히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의 피부 스트레스를 고려한 특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프랑스 화장품에 대해 갖고 있던 맹목적인 신뢰와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요.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혁신적 기술, 그리고 소비자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뷰티 혁명이었어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오며 저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 화장품을 사우디로 들여오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부티크의 고객들은 오랜 시간 유럽 최고급 브랜드에만 익숙해져 있었고 당시 사우디에서 한국 화장품의 품질은 알려지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저 자신도 평생 프랑스 화장품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어요. 사우디 여성들의 피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 최적화된 제품을 소개하고 싶었죠.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몇몇 한국 브랜드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들에게 사우디 시장의 특성과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죠. 사우디는 매우 독특한 시장이에요. 히잡과 아바야를 착용하지만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어떤 나라 여성들보다 높습니다. 특히 피부 관리에 열정적이죠. 사우디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월 소득의 25% 이상을 뷰티 제품에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몇몇 브랜드 담당자들은 제 열정과 비전에 공감해 주었고 사우디 시장 진출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중 두 브랜드와는 구체적인 수입 조건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했어요. 서울을 떠나는 날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소규모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고객 중 가장 신뢰하는 10명에게 한국 제품 샘플을 나눠주며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했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고객들의 반응은 다소 의심스러워했어요. 레일라, 한국 제품이라고요? 그동안 프랑스 화장품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처음 보는 브랜드네. 성분은 안전한 거야?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고객들은 마지못해 샘플을 건네받았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일이었죠. 제가 오랫동안 프랑스 명품 브랜드만이 최고라고 주장해왔으니까요. 게다가 사우디에서는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지 일주일만 사용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샘플을 받았던 고객들이 하나둘씩 더 구매하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레일라, 이 제품 더 살 수 있을까요? 피부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 마스크팩은 대체 뭐죠? 한번 쓰고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우디의 극단적인 기후에서도 한국 제품의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보습제를 발라야 했지만 한국 제품은 아침에 한 번 바르고도 저녁까지 촉촉함이 유지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용기를 얻어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화장품 수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과 직접 컨택하여 수입 계약을 논의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중동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제한된 이해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할랄 인증이었어요. 무슬림 국가인 사우디에서는 화장품도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었거든요. 할랄 인증은 제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성분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입니다. 제품에 동물성 성분이 없어도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심사와 절차가 필요했죠. 한국 브랜드들 중 일부는 이미 할랄 인증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사우디 시장에서의 할랄 인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증 획득을 위한 과정을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통관을 거친 제품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쪽 코너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어요. 기존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한국 제품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주로 사우디의 건조한 기후에 특화된 보습 제품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죠. 이 에센스는 48시간 지속되는 보습을 제공해요. 사우디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마스크팩은 주 2-3회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건조한 환경에서도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특히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는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히잡과 니카브로 얼굴을 가리지만 집에서나 여성들만의 모임에서는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우디 여성들에게 한국의 메이크업 제품들은 신세계였거든요. 레일라, 이 틴트는 정말 놀라워요. 식사를 해도 색이 그대로 유지되네요. 이 쿠션 파운데이션은 히잡을 써도 얼룩이 생기지 않네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피드백을 듣고 저는 메이크업 제품 라인도 확장했어요. 특히 립 제품과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종종 눈과 입술만 드러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특히 인기가 높았어요.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키운 건 SNS의 힘이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한국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에게 맞춘 메이크업 방법과 히잡 착용 시 유의할 점 등을 공유했죠. 제 계정은 순식간에 수십만 팔로워를 모았어요. 젊은 사우디 여성들은 제가 소개하는 한국식 메이크업 방법과 스킨케어 팁을 열광적으로 따라했습니다. K-팝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 배우들의 메이크업을 재현하는 튜토리얼은 특히 인기가 많았죠. 한류의 영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들이 광고하는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우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드라마 속 여배우들의 완벽한 피부를 동경하는 고객들도 많아졌죠. 한국 화장품이 사우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품질, 다양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었어요. 한국 제품들은 품질에서 유럽 제품과 비교해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보습력과 지속력 면에서 유럽이나 미국 제품보다 우수했죠.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입소문을 낸 결과였습니다. 유럽 브랜드 크림을 사용할 때는 하루에 3-4번 발랐는데 이 한국 크림은 아침에 한 번만 발라도 저녁까지 촉촉해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시장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킨케어만 해도 토너, 에센스, 앰플, 세럼, 크림 등 세분화된 단계가 있었고 각 피부 타입과 고민에 맞는 제품들이 있었죠. 이런 다양성은 고객들에게 자신의 피부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건성 피부용 제품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건조하면서 민감한 피부, 특히 온도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한국 화장품은 고급 제품부터 대중적인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커버하고 있었어요. 특히 중간 가격대의 제품들은 유럽의 고가 브랜드와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훨씬 저렴했죠. 이는 더 많은 사우디 여성들이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프랑스 브랜드 세럼은 한 병에 1,500리알이었는데 비슷한 효과의 한국 세럼은 300리알에 구매할 수 있어요. 품질 차이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이런 가격 경쟁력은 특히 젊은 층과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품질 화장품이 더 이상 부유층만의 특권이 아니게 된 거죠. 한국 화장품의 사우디 시장 진출이 수월했던 또 다른 이유는 현지 화장품 제조 기반의 부재였어요. 사우디는 오랫동안 석유 산업에 의존해왔고 다른 제조업, 특히 화장품 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화장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전통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제 한국 제품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의 화장품 시장은 수입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품질과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 제품은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죠.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이라는 경제 다각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국 내 제조업 발전에 투자하고 있지만 화장품 산업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장 상황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에게 장기적인 기회를 제공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한국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루즈 오브 아라비아는 사우디 전역에 15개의 매장을 가진 체인으로 성장했어요. 더 이상 유럽 명품 브랜드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글로벌 뷰티 허브로 변모했죠. 특히 한국 화장품 코너는 매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국 브랜드들과 협력하여 사우디 여성들을 위한 특화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장미 라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은 사우디의 기후와 문화적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히잡 착용으로 생기는 두피와 헤어라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 사막의 건조함과 더위에 특화된 선케어, 그리고 이슬람 기도 시간에도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요즘 저는 세계 화장품 박람회에서 강연자로 초청받곤 해요. 제 이야기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혁신을 받아들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는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과거의 프랑스 유학생은 이제 한국과 사우디를 잇는 뷰티 앰베서더가 되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미의 고전을 배웠고 서울에서 미의 혁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그 둘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법을 배웠죠. K-뷰티의 사우디 진출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 두 문화 간의 아름다운 교류가 되었어요. 한류의 영향력, 품질과 혁신, 다양한 제품군, 가격 경쟁력, 할랄 인증, 그리고 현지화 전략이 모두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공이죠. 사막에 피어난 장미처럼 제 비즈니스와 제 자신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하는 사우디 여성들의 얼굴에 자신감과 행복이 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일라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각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K-뷰티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